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뭐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방송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요. 일단 의견은 이렇습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사실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시장을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내용을 볼 때 사실 몇 개 좀 중요한 것들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개를 많이 보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신뢰하는 쪽은 뭐라고 할까요? 뭐 일단은 수출 현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중요하게 보고, 그다음에 실제 코스피의 어떤 예상 실적들 중요하게 보고, 뭐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이 중에서 이 최근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수출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말씀드렸고, 어제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는 뭐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도 뭐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ISM도 얼마 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과할 정도로 좀 세게 나오는, 아무튼 좋은 쪽으로 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볼 때는 심리를 표현하는 어떤 차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뭐 버핏 지수도 보고, 뭐 피어 앤 그리드도 보고, 뭐 좀 이게 다른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많이. 그래서 어제는 이제 차트 이야기도 좀 들었었고 실적 이야기도 좀 들었었는데, 이따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 ISM 요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그 전에 어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면, 일단 실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 구간이었죠. 85조의 순이익이었고, 내년은 130조에서 한 160조까지. 그리고 올해죠. 올해가 21년도고 20년도. 그 다음에 22년도는 뭐 160조에서 180조 정도까지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20 몇 프로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과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좀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이렇게 우상향하지만 지수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우상향하면서 지수가 우상향할 때도 있지만, 경기가 아주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죠. 코스피 지수가 직선으로 가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출렁이면서 가는 것처럼, 혹시 지금이 경기는 좋아지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좀 고점 혹은 정점을 좀 향해 가는 것 아닐까, 이런 어떤 좀 우려를 하는 거였고, 연말까지 본다면 지금의 실적과 어떤 확장된 PER로는 한 3,500까지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소설을 써봤습니다. 근데 이 PER이, 과거의 PER이 코스피가 한 11배 뭐 이 아래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시장에서 13배 정도를 마치 용인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현재도 한 13점 뭐 몇 배 정도 되니까요. 13.6배 정도. 근데 이게 실적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것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구간과 경기가 좋아지는 구간에서 PER을 좀 다르게 볼 수도 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주식으로 표현해 보면, 실적이 이렇게 고만고만했던 실적이 확 실적이 늘 때, 이럴 때 보면 이 실적이 이렇게 해볼까요? 실적이 확 별로였던 게 확 좋아졌다가 다시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이런 초입 구간에서는 실적도 EPS도 좋아지고 PER도 리레이팅 되는 뭐 이런 과정들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 PER을 조금 평소보다 좀 많이 이게 확대해서 멀티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런 어떤 성장 구간이 끝나고 다시 과거의 어떤 평균으로 돌아오면 확장했던 PER을 다시 원래 PER 정도 수준으로 낮춰서 PER이 또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것이 정상적인 또 이런 PER로 가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역사적인 어떤 평균 PER을 꼭 대입하면 항상 좀 실수가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좋아지다 보니까 PR이 확장되는 국면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다시 PR이 11배, 10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최근에 뭐 수출이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 뭐 실적 이런 것들로 표현했고, 최근 나온 어떤 기사 보면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이제 수정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나오잖아요. 그게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뭐 3.6 정도이고 글로벌이 5.5에서 6.0까지 6.0으로 또 늘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5.1에서 6.4 정도까지 좀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국면에서 주가가 EPS 곱하기 PER이라고 했을 때 이 실적도 좋아지는 국면에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 PER도 확대되는 이런 국면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실적 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어제 이런 말씀 드렸었죠. 20년도에는 85조, 21년도에는 130조에서 160조 정도, 130조에서 140조 정도, 22년도에는 160조에서 180 정도로 보는데 우리는 130조 혹은 160조로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의 주가 위치는 2022년도 것을 미리 반영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실적을 볼 때 특히 이제 EPS의 어떤 12개월 선행 EPS와 한국의 코스피가 거의 이제 같은 추이를 보이는 것은 아마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이 선행하는 것을 12개월 포워드 EPS를 보는 이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스피랑 가장 이제 비슷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즉 주가가 항상 선행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실적이 미래 실적까지 반영되고 있다라는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것이죠. 현재 2021년 그리고 2022년이라고 했을 때 현재 한 1, 2, 3, 4월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 12 미래죠. 그 다음에 2022년에 1, 2, 3 이렇게 본다면 미래의 실적을 본다는 것은 올해가 얼마인가요? 2021년도가 130에서 140, 내년이 160에서 180조라고 해보면 현재가 여기 4월이잖아요. 그러면은 미래 1년이면 이렇게 올해에 한 9달이 들어가고 내년에 한 3월 3개월 정도의 어떤 숫자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미래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할 때 보면 이렇게 되죠. 요때의 실적, 그죠? 21년도의 실적, 그 다음에 22년도의 실적 곱하기 3을 하고서 나누기 12달을 하면 미래의 어떤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안에 벌써 이만큼의 어떤 공간이 들어간 것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2020년도의 실적들이 계속 더 합산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빠지겠죠. 그러면은 미래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 최근에 EPS도 상향되고
어떤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EPS 최근 미래 EPS가 계속 상향되는 모습들이 2022년도 좋은 어떤 실적들을 계속 섞이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보수적으로 160조 정도 내년을 그리고 혹은 180조 정도 이렇게 본다면 현재 오늘 시총으로 비교해 보면 현재 PER은 뭐 한 13.6배 정도 되고 한 12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보면 지금 최근에 확장된 PER로 본다면 오히려 쌀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 정도의 실적만 유지된다면 지금의 PER은 13배 정도라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사실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좀 대충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 아마 이해하시는데 조금 뭐 불편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마치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주식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 현직의 뭐 애널들, 펀드 매니저들 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실제로 아주 친한 만약에 배꼽 친구들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 서로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 인터뷰하거나 뭐 할 때는 뭔가 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설일 뿐 확신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제 시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듣고 잊어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떤 경기를 볼 때 어떤 수출 데이터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PMI라든지 뭐 선행지수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어떤 뭐 실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단기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체크해 본다라는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고점의 어떤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밸런싱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개별 종목을 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한 세 종목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보면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해볼까요? 한 10종목 각자 10%씩 비중으로 들고 있다라고 해보면 이 종목을 1%씩 다 줄인다는 거죠. 골고루. 그래서 총 계좌의 10%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고평가된 것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것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리밸런싱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근데 다만 이쪽을 선택할 때는 주식과 현금의 자산이 조금 나눠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식 100%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기 좀 부담스럽고 뭐 현금 비중이 20, 30% 이상 있는 분들이라면 개별 종목은 그냥 비싼 건 팔고 싼 거는 다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자연스러운 리밸런싱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식이 100%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해서 한 번의 물량을 확 줄여서 현금 비중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적어도 20, 30% 정도는 좀 있는 것이 이런 어떤 단기 고점의 어떤 신호들이 있는 구간에서는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 이야기를 하려면 아까 그 ISM 제조지수 요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도 카페에 글을 썼지만 보통 이 ISM 그 제조업 지수가 55를 넘어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과한 흔하지 않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60을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보면 60을 넘어간 것은 이것은 미국 시장으로 따져보면 37년 만에 최고치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과 유로존도 PMI가 사상 최고치인데요. 그쪽은 한 2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상당히 시장이 강하다라는 모습,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이다라는 것은 알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 당시 때 코스피랑 한번 비교해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코스피랑 비교해서 보면 여기 보면 ISM 제조업 지수가 빨갛던 구간들이 코스피가 이렇게 빨갰던 구간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너무 축소돼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고점의 느낌, 그러니까 주가가 항상 조금씩 더 빨랐지만 고점과 근사한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경기 지표들이 너무 좋다라는 것, 반대급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다,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를 뒤집어 보면 그때부터는 안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도 이렇게 과하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꼭 그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 지표들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주가가 그러니까 멀티플이 확대되는 경향들이 좀 많았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마치 코스피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PER을 13배를 용인하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시장이 꺾이면 PER 11배, 10배 됐을 때를 또 적정한 PER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확 좋아질 때 실적과 PER이 확대되는 이런 구간이 있고, 다시 뭐 횡보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실적도 안 좋아지고 PER도 같이 줄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되겠죠. 주가가 이렇게 갈 것이,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것이 멀티플이 확 확대되는 경우에는 주가가 확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려오면 될 것이 이 높은 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진다라는 상황에 더 올랐던 것이 더 빠지는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당시 때 MDD를, 코스피 MDD를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서 보여드리면, 항상 시장이 좋았던 이런 구간 이후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생각보다 센 조정들이 나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다라기보다는 뭐 여기 시장이 안 좋아서 분위기가 무서워서 이렇게 빠졌던 적도 있지만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주가, EPS와 PER이 동시에 확대됐을 때의 프리미엄들이 꺼지면서 오히려 낙폭이 좀 깊었다. 뭐 이렇게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의 위치 구간이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요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 특히 이제 요 구간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구간만 따로 키워서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때 2017년도 추석 이후 요 언저리거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요 당시 때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사실. 엄청 무서웠던 구간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뭐 다양한 어떤 지표들이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향해 가는 혹은 고점 언저리가 아닌가라는 저만의 소설이 있고 시나리오를 써보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거나 혹은 너무 매매에 적극적일 필요는 없고 비싼 건 줄이고 싼 거는 오히려 매수하는 뭐 이런 식이 오히려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희는 더존비즈온이라는 회사를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더존비즈온이라는 회사를 상당히 뭐 멋진 회사라고 생각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오늘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언저리 때 주간 차트로 보면 요 언저리 때 매수를 1차, 2차, 그죠? 1차, 2차, 3차 이렇게 하고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것은 이거죠. 기업의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것. 그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이렇게 해볼게요. 실적이 우상향하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오늘 더존비존 같은 거는 이런 모습이죠. 실적이 우상향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으로 해석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회원분이 또 여쭤보셨던 NC소프트, 얘도 사실 저희가 요 언저리 때, 그러니까 NC소프트로 본다면 요 언저리 때 70만 원 정도 때 요 회사는 조금 지금 자리는 좋은 구간으로 요때였었군요. 설명했을 때가 보인다라고 했던 자리였던 거고, 근데 어떠한 회원은 한 요 언저리 때 샀나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때는 좋았지만, 그러니까 이 NC소프트라는 회사가 분명히 계속 좋아지는 건 맞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때 사는 것과 요때 사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아주 장기 투자자에겐 상관없겠지만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어떤 성향이라면 그래도 살 때 조금 낮을 때 사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NC소프트는 또 요 언저리까지 왔어요. 또 밑에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팔 거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손해보고 나올 주식도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NC소프트는 시간을 봐서 저는 비중을 확대해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슈나 노이즈들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돈을 버는 거는 맞다라는 거죠. 회사가 좋아지는 건 맞기 때문에. 예, 갑자기 좀 멀리 왔는데요. 그러니까 주식도 뭐 이런 관점이라는 것이죠. 좋다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주가도 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웬만하면 쌀 때 사고 쌀 때 비중을 확대하고 조금 비싸다 싶으면 비중을 다시 축소하고 비중 확대 축소를 이렇게 하는 자연스러운 리밸런싱도 염두에 두자.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 역시도 지금이 혹시 이런 구간이 아니냐, 이런 구간이라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주 장기 투자자는 상관없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